다시 한 번 더 박수. 나 박수. 진짜 발에긴 잘라야 돼. 의자 갖고 와, 의자. 아유. 그리고 발까지. 아유 어떻게 아니 우리. 근데 그 참고로 똥망 땡은 치대야 맛있는데 누구랑 치대? 시대. 응. 치대야 돼. 똥망 땡은 치대야 맛있어요. 다음에는 더 치댈게요. 예. 그리고 아니 이제 우리 여기 자 돌아가면서 박수 한번 쳐주셔요. 여기 한 바퀴 돌아야지.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내일 저기 먹을 거 쌀은 이제 저거 탈곡한 쌀이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드신 거 맛있게 드셨죠? 저건 내일 아침에 드시고 아무도 탐내지 마셔. 저건 내 거야. 집으로 가져갈 거니까 아무도 탐내지 마시고. 밥못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기상을 좀 일찍 할 거예요. 몇 시? 기상을 좀 일찍 할 거니까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에다가 선짓국에다가 나머지 반찬 먹고 그리고 이제 할 때 기상 몇 시요? 아 몰라 나는. 기상. 내일 아침 기상 7시. 지가 다 무슨 7시로 돼. 내일 아침 7시 기상. 그래도 그리고 8시 돼. 예, 조금 아까 설거지하고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같이 했어. 우리 같이 한 우리 상호 부국장님 김혜연 선생님. 가방 못 먹었어. 가방 못 먹었다고. 결혼해. 아 밥도 못 먹을 때. 그럼 이제 우리 다 저기 강의를 한 바퀴 들까 설거지 김 선생님 안 했어요? 안 했대. 아까 했어. 안 했대. 아 우리 박혜수 씨가 진짜 고생 제일 많이 했어. 돌아. 여기 앉으세요. 했어. 야 혜수이가 들고 있어 지금. 이거 죽었다 아주. 김치 썰고 내일 아침 드실 거 김치 썰었어. 맞아. 사면 되지. 맞아. 고기 굽고 설거지 옆에 도와주고 돌아. 한 바퀴 돌아요. 돌아. 무조건 돌아. 아 이제 옷 벗고 돈대 옷 벗고. 옷 벗고. 왜 그래? 우리가 교수가 있더라고. 야 여기 멋쟁이. 저는 설거지 안 했는데 와 돌아가서. 야 멸망 때렸네. 갑시다 우리 아, 실력이 대단하시네. 옷 벗지 말고 옷 벗지 말고 옷 벗으면 안 돼. 아, 내 손을 벗어라, 내 손. 에이 왜 이래 언니. 오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늘 고생하시고 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맞아. 바지 뭐, 또 꼬시면 어떡해. 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오늘 많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오늘 오시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찬조 10만 원 더 한다고 찬조하셨어. 아이고. 아이 또 그걸 또 생각했겠죠. 아, 멋있습니다. 아이 또 나를 완전
멋쟁이시네. 우리 여기 시창에 또 대장이라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모님 아이고. 한 바퀴 힐하는 해야셔야지. 나도 벗고요. 벗고 입어. 다 찍었으니까. 나 걷는 거를 왜 그래 좋아해? 다 찍었으니까. 왜 길을 들이가지고 저렇게 말해? 먹느라고 애썼어. 먹느라고. 나랑 같이 돌아요. 시작. 아이고 좋아. 다리에 앉을 수 있어. 나도 다 벗으려고. 다리 앉을 수 있어. 우리 소리 안 해. 오늘 제가요 보니까 오늘 잘했습니다. 여기 대표님께서 인자 대표님께서 너무나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회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김밥도 그렇고 동그랑땡도 그렇고 소까지 되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대표님들 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자야 한쪽 떨어줘야지. 잠깐만. 옆에서 반쪽 떨어줘야지. 그게 사랑 아니야. 이상하다. 그림이 이상해. 그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안 도신 것 같아. 콜택시 불러서. 아 낭송가. 최고의 낭송가. 낭송 대한민국 엄청 최고의 이뻐요. 베이스 목소리도 낭송가. 이쁘시고. 이 파리하고 같이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 낭송 잘하시지. 시와 창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야요. 야 지금 어찌 저 별을 따가 그다음에 드립니다. 이제 지금 한 20분 정도 강의를 들을 건데 네. 강의 들으시려면 강사님 한 바퀴 휘날리 해. 그렇지. 마지막 휘날리. 죽었다. 이제. 분위기가 고생되는 아주. 아니 뭘 걸 왜 좋아해? 그냥 벗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며. 우리 저기 뭐야 강사님은 박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진사님 휘날리 못하니까. 여기 두 분을 찍어드려야 돼. 맞아. 두번 찍어. 아니 해야지. 여기서 여기 여기 담 찍어. 자 사랑해요 둘이. 사랑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 실천해야 돼. 다음 지금부터 이제 24 동안 우리 강사님 강의를 들을 거니까 우리 고정현 자문위원님이 이제 설명하고 이제 강의 들으세요. 그저 뻗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뻗고 난리야. 근데 왜 뻗는 거 도와주고 난리야. 근데 나는 이거 왜 안 돌리지? 나 기분도 엄청 나빠. 이거 왜 안 돼? 아이, 그건 다 오해해. 오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오해 안 되니까 이거 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희 씨는 제 동생처럼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의 신실한 시인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진중하고 참 깊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 나의 동생처럼 느껴진다는 이런 인연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내려오면서도 이 친구 때문에 내려와요. 너무 행복하니까, 만나면 행복하니까 3시간, 4시간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도 이 친구 만난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 정도로 내가 참 존중하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 김창희 시인의 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아. 뭘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부탁했는데 강사이 없어.
어디서 소주 사온 거 돈 없어 계산 안 해? 안 하니까. 아 근데 미안해 저 공부 가지고 오늘 못 사왔어. 미안해. 술은 못 먹어요. 근데 공부 가지고 한번 사다 줬더니 그건 또 맛있다고 드시더라고. 그런데 매번 내려올 때마다 공부 가지고 꼭 사와요. 근데 오늘 못 사왔어. 근데 재수 씨 미안해. 다음에 2개 사올게. 자 박수 한번 쳐. 옷 입으시고요. 추워요. 네, 괜찮습니다. 불이 있어서 괜찮고요. 촌놈 김창현입니다. 촌놈이야. 오늘 내가 이거 강사비 자격 코스 아니 뭐 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지. 나중에 나만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선물이 자격꽃이에요 자격꽃 아니 뭐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받겠습니다. 이게 거시기에 좋다는 거잖아. 자격꽃이 나는 안 줘. 자격꽃주 자, 그러면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강의가 흥이 있어. 자, 오케이. 자, 사진 찍어야 되지 않나? 아니 알아서 챙겨 놔둬. 예, 좀 분위기 정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 박수 2번. 한 번만 더 2번.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뭘 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남자 아래에는 있어요. 근데 여자 아래에는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미음. 아, 저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시는 분위기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 모르는 척 좀 해줘야 돼, 이런 거를 좀. 뭐 여자 뭔데?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마음에 안 이게- 들어. 그럼 아니 나 머리 나빠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자는 아니, 아닌데 미움이야? 남자는 밑에 나도 뭔지 몰라. 남자 아래에는 있고 여자 아래에는 없어요. 고추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왜 미움이냐고. 주가 아니라니까. 아 예. 마늘? 나중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예. 요감방을 잡아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콘텐츠 불러. 내가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좌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리개에다가 뭐 이렇게 손에다 놓고 뭐 막 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 비슷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걸 어제 아침에 발견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것보다 살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서 처음 해보려고 대단한 초능력이에요. 정말. 초능력을 선보이려고 하게 되면 항상 미녀가 필요한 거예요. 미녀가 필요한데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일단은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방송가 선생님을 너무 자태가 우아하고 아까 죽었다 이제. 별을 바라보고 다니시는데 별이 잘 안 보여. 오늘 너무 자태가 고우신데 한 바퀴만 좀 돌아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돌지 마시고요. 빈 그릇 아니 여기서 빈 그릇 여기서 빈 그릇. 여기서 한 군데서 돌라고. 아 여기서 예. 예. 아 뒷모습도 예쁘세요. 반대 한 번만 돌아주세요. 예. 잘했습니다. 저도 벗을까요? 자진 납세하네, 자진 납세. 보셨죠? 열이 나네요. 제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사람을 돌리는 재주가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제가 사실 뭐 여기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인생을 저보다도 더 많이 사신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주제는 사실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각창작에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오지까지 이렇게 오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뭔가 보답으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깨를 틀면서 고민했어요. 뭐라고 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사실 진주에 오셔가지고 유등축제 접하시고 이런 거를 자주 보신 분들 계시지만 태어나 처음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진주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이런 건 좀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후반에 제가 진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될 거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오행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오행 그러면 목화토금수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여러분들은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내면으로 접목시켜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오행을 얘기하자 그러게 되면 단신기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미성년자는 없어요. 미성년자 계신가요? 여기에. 예, 지금 손 내미시는 분하고 그 선생님하고 두 분은 아직까지 조금 의심이 가요. 미성년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좀 갑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김에 한 바퀴 오늘 제가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행을 우리 인체에 있는 오행을 남녀 상열지사와 관련된 오행을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어른이라는 단어에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그 어른에 대한 어원이 그러면 어른이나 어르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신 거라고 답을 안 하시니까 하고 어르다나 어르기는 성행위를 하는 거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고 그러게 되면 언제가 성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하죠? 16세. 보통 이제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리에 관련되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남자는 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는 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수리에도 음양이 있어요. 일은 양이고 이는 음이고 그러니까 홀수짝지의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를 음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수리에서도 똑같이 음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을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리를 놓고 따지게 되면 굳이 얘기를 하게 되면 7은 양수겠죠. 8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양수 음수가 만나는데 두 번 만나는 게 2, 8이 16 그러면 16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만나는 수가 되는 거죠. 양이니까. 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27, 14 그러게 되면 14가 되겠죠. 그러면 14세나 16세가 되게 되면 여자가 조금 빠르고 남자가 조금 늦잖아요. 뭘 하죠? 첫날 밤을 친다. 아니요. 14살에 14살에? 아 너무해. 너무 급해. 여자의 옛날에는 자식을 하는 거지. 이해하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 보통 초경을 하는 시기. 여자의 초경을 하는 시기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몽정이 아니라 정액기생산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그렇다. 이게 자연의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시계를 얘기해서 그 시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르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시기에서는 14살이나 16살 14살의 여성이 14살이 되게 되면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남성은 16살이 되게 되면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수로 하게 되면 쌍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77에 49. 여성이 양수로 전환한다 했잖아요. 49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50세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배경. 네, 바로 갱년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이 닫히죠. 그렇게 돼요. 남성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변해요. 88, 64. 그러게 되면 60대 중반이 되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도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나 틀렸네.
비슷하게 그러는데 가끔씩 가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가끔씩 가다 80대 되신 분이 생산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섭생을 잘 하시거나 또는 섭생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부분으로 자연의 시계가 흘러가는 부분은 수리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이 되게 되면 여성에 대한 어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돼요. 여성은 50대가 되게 되면 어른이 아닌 거가 돼요. 그럼 어른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다시. 어르신이 되죠. 어르신. 어른이 예, 아니고. 어른이 아니라 근데 신이, 어르신이네. 예, 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신이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이 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은 잘 살아요. 근데 어르신이 되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 만나가지고 한쪽이 잘 안 되잖아요. 못 살아요. 다른 놈 찾아갑니다. 다른 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찾아가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어르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거는 나이에 대한 이걸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내면에 있는 오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오행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면 뭐라 그러죠? 맛있다. 맛나다. 예, 이렇게 단순하신 분도 계세요. 네. 우리가 보통 맛있는 걸 먹을 때 간지 있다 이런 얘기하죠. 간지 있다. 안지 있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는 맛있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맛있다. 뭐 일본 놈들은 뭐 이거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간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우리가 얘기하다 뭐 이렇게 손을 하게 되면은 간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지럽다. 간지럽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의 기운이 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잡아보고 싶은데. 예. 그랬구나. 간지럽죠. 찍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가 처음에 전기가 오는 거 이런 것을 간지가 동하는 겁니다. 간지는 어디서 동하냐 하면 물론 촉각으로 동할 수 있지만 간의 기운은 눈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눈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눈으로 딱 보고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간지입니다. 그래서 눈이 딱 보고 나가지고 마음에 들게 되면 그것들이 만나게 되면 불꽃이 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지가 오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근데 통하는. 간지를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르기하고 표현을 할게요. 어르기하고 같이 접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성의 간지는 어디로 옵니까? 여성분들 계시니까 여성의 간지는 간지러워. 어디로 오죠? 간지가 오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혹시 아시나요? 손도 안 되는데 자지러지네. 여성의 간지가 오는 첫 번째 여성의 간지가 오게 되면 여성의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어르기를 할 때 반응이에요. 어르기 할 때 여성의 유두가 빳빳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유두가 뭐예요? 엔두알. 앵두알. 평생 못 남자는 들었지요. 녹두알, 여자는 엔두알.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예, 저는 잘 모릅니다. 맞아요. 간지가 왔습니다. 그럼 남성의 간지는 어디로 옵니까? 남성의 간지는 어떻게 오시죠? 말을 못하죠. 남성의 간지는요, 이렇게 앉았던 분이 갑자기 뻘떡 일어납니다. 앉았던 분이 뻘떡 일어나요. 벌써 알아듣게. 거기가 쓰는데 일어서야지. 그렇죠. 아니 뻘떡도 있잖아요. 간의 기운이 동하게 되면 몸에 반응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간지가 딱 오게 되면 여성은 그리고 남성은 이렇게 됩니다. 준비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간신 기대시라는 거는 심장의 기운이 동하게 되겠죠. 심장의 기운이 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 심장의 기운이 동하게
될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심장의 기운이 보겠습니다. 심지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애 안 낳았어요? 설렘. 아가씨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미안. 아유 제가 실례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애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가씨예요. 제가 제가 되게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제가. 그치. 심장의 기운이 동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몸이 뜨거워지죠. 몸이 더워지잖아요. 맞아요. 몸이 달아오르잖아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언니 기다려봐. 요분한테 알려주세요. 말귀를 알려주면 해결됩니다. 여성의 몸이 더워집니다. 예. 더워지고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은 이 굳건해집니다. 근데 심장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얘가 굳건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래 가요. 근데 그거 왜 흔들어? 아니 왜냐면 애도 못 낳은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결혼도 안 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아미타불 죄송합니다. 아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한참 더 그걸로 따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오행이 잘 발현되는 부분을 다 얘기하자고 하는 거고요. 자기의 이걸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건강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좀 약하다. 심장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자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장의 기운이 부족하구나. 그럼 심장의 기운을 부족하면 되는 겁니다. 간장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간 기운을 채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기운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장, 위장, 비위죠. 비장의 기운이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비장의 기운이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랭이님? 얘기해보세요. 뭐 해본 적이 없어? 아니, 뭐 싫었다 그래. 또 진짜 싫었다 진짜. 아이고. 우리 아까도 계셨는데. 글쎄요. 아 왜 그러세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다 알면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자, 가시고 싶어. 그건 가식이에요. 우리 비장의 기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지라고 그러죠. 비지가 발동을 하게 되면 이 머리가 비상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지. 입이 벌어지면서 희한한 소리가 나와요. 방언이 나와요. 머리가 비상해져. 아 머리가. 왜 그래요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해보지도 않은 소리가 막 나와요. 해초의 음성이 소리가 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나오게 돼요. 신음 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욕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야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이분은 그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신음 식으로 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 왜 그래요? 신고 들어와 신고. 옆집에서 신고 들어온다니까. 가만히 있어. 설명 아니, 나올 거야 이제. 저 선생님은 열받아. 희한한 사람하고 주무신 분이에요. 열받았어요. 회장님이 열받았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비장이나 위장의 기운들이 그렇게 발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장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심장의 기운이 이제 발현이 좋아요. 되겠죠. 심장의 기운이 발현이 되게 되면 자기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연기 안 하니까
잠자기 없어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는가요? 아 재밌어요. 아니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나 불날까 봐서. 아 예, 이 원래 불나는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불이 좀 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 꺾이니까 물을 키우려. 신장이 좋으면은 뭐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신장.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벌써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근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신장의 기운, 이 신장의 기운은 사실 선천 지정이라고 그래요. 신장은 정말 되게 소중한 거예요. 장기 중에서도요. 가장 이 뒤쪽에 있는 안쪽에 있어요. 하시게 되면 완전히 맞춰요. 한마디로 신장이 다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장은 다른 네 가지 장기는 어떠냐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보강하고 보충해가면서 살 수 있는 장기들이에요. 그러나 신장은 뭐냐면 내가 받은 대로 쓰고 나면 고갈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선천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장의 기운 같은 경우는 잘 아끼게 되면 이분같이 그래 64세가 지났는데 왜 계속 되지?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저는 55세거든요. 왜안 되지? 겁니다 이게. 그걸 일단 확인할 거야. 선생님한테. 여기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찍고 있어 지금. 하여튼 그 신장의 기운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에 신지가 오게 되잖아요. 신지가 오게 되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애 낳잖아요. 그런데요. 왜 오리발 내미세요? 몰라요. 여기 그런 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지가? 기억이 또 안 나시네요? 신장의 기운 발현이 되게 되면 보통은 허리가 휘고 그리고 애기 분출되고 뭐 이렇죠. 막 어떤 분들은 심하게 애기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성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발현이 되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분들은 어때요? 뭐가요? 신장이 안 빨이 약해지죠. 예, 그거는 비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주빨하고 상관이 없. 예. 우리가 지금 어르기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기 하는 거예요.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막 뜨거웠어요.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분출하는. 확실히 남성인가 봐. 분출하기 아니에요. 분출. 그냥 스르륵이야. 그래요. 스르륵. 개. 보통 이제 사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5가지 우리 이렇게 오행을 얘기했잖아요. 내부에 있는 오행을 얘기했는데 오행이 어르기에 발현되는 오행을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신, 비태, 신 이 5가지의 기능이 대부분 다 발현이 돼요. 그러나 가끔씩 그러지 못한 분도 계세요. 사실 이게 잘 발현이 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돼요. 여성분들이 남자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궁합을 속궁합을 되게 중시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해로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굉장한 매개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발현되게 돼서 여성분들이 아이도 숨풍숨풍 낳지만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셔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여기저기 담이 오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살고 되겠죠. 여성분들은 그렇고, 근데 남자들은 그러면 이 오행이 다 잘 발현이 되냐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남자들은 얘들이 딸리잖아요. 남자들은 미련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간신, 비태신을 다 쓰지 못하고 특히 어르게 할 때 쓰는 기능 중에서 남자들은 간지가 오고 신지가 오고 신지가 와요. 3가지 기능밖에 못해요. 2가지 기능은 보통 건너뛰는 놈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여기 계신 형님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 3가지 기능만을 대부분 씁니다.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이 5가지 기능들을 다 잘 발현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성의 몫이 아니라 남성, 파트너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조금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 어르신이 아니신 미성년자
독신녀에 결혼도 안 한. 독신녀. 아이 저거 어머 손을 잡으니까 나가는데. 자기가 먼저 잡아놓고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서 잘 자기의 오행을 내장에 있는 오행을 잘 발현하게 되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잠깐만 선생님 예. 그러면요 독신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니 맞아. 없어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기 예를 들어 수도자들이라든가 뭐 예. 이 수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사람들 그쪽 보지 말고 이쪽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저처럼 예. 혼자 사는 독신자들 제가 잘 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허벅지를 뭐 이렇게 허벅지를 가진다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제가 분들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몸에서 살이가 많이 나온대. 살이 많이 닦으면 음한 행위를 안 해. 그럼 몸에 살이가 되게. 봤어요? 아니 살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조용히 해봐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샷다 신부님, 땀을 수녀님들을 얘기하자게 되면 저처럼 독신자들 조용히 해봐. 그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늘이 우리한테 명한 것은 성입니다. 천명지성 그랬습니다. 네. 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날생자 앞에 마음 신자가 있어요. 이게 성자예요. 그러면 마음을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우리는 뭐냐 하면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자. 그러나 마음을 앞에 두고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사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아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들은 자기 아픔을 극복해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난 근본적인 성이라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터부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많이 옥죄고 살다 보면 사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내 말만 안 들어도 제가 사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리가 생길까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몸속에 제가 쇳덩어리를 안 먹어도 쇳덩어리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제가 한옥을 짓다 보면은 이만한 연정이라는 대못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은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늘이 준 영을, 하늘이 준 성이라는 명을 거스리고 사는 분들은 대못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하늘이 우리한테 명한 것은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이세를 생산해라는 것이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을 옳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삶의 장식이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거나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성직자들이 되게 성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외구수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제가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제넘지만 애처로 볼 때가 많습니다. 뭐 이건 제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가 제가 뭐 강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재미있으라고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진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칠게요. 오늘 진주에 오셨는데 아까 여기 뭐 산청도 얘기하시고 진주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원래 진주라는 땅이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진주는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조그만 소도시거든요. 30만 명? 30만 명 정도. 그밖에 안 돼요? 네,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진주는 저 천왕봉 있잖아요.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밑에 내려오면 산청이 있어요. 네. 그 산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해 쪽으로 가게 되면 남해 창선이 있습니다. 그 삼천포 창선까지 그리고 하동 전체 여기가 전체가 다 진주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 그러게 되면 북으로는 평양 그리고 우리 서리 쪽으로는 한양 그리고 남쪽으로는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주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방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평양 기생 알아주고 한양 기생 알아주고 진주 기생 알아주고 이 기생들이 교방 문화가 발달했던 게 뭐냐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나 자치 형성이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리산을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물산이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남해의 물산을 진주 같은 경우는 다 물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에 조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삼천포에서 조공선을 띄우는 게 굉장히 큰 힘들었었고요. 이쪽에서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되면 그쪽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받아 먹을 한양길을 받아 먹을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발달했던 지역이었고요.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남명조실이라는 특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태계 이황이 사시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셔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살다 가신 분이신데 태계 이황이나 이유국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리학에 대가시고 그분들이 리기론 뭐 해가지고 매일 이냐 기냐 해가지고 막 죽어라고 싸웠지 않습니까? 막 언쟁을 심하게 했고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그 같은 시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신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벼슬에 나가지 않으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의 난민들을 다스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산청에 가게 되면 그분이 그 덕천 서원이라고 해서 서원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학들을 기르시고 그러면서 조정에서 이 뭐 리냐 기냐 가지고 막 이 서론 뭐 저기 막 이 싸우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빗대고 저기 상소를 올려가지고선도 대놓고 이런 거를 막 까고 이랬던 일을 하셨답니다. 그분의 이런 사상들이 진주에는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어가지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학운동이 일어난 게 정확하게 130년 정도 됐습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근데 동학보다 정확하게 32년 전에 진주에서는 농민항쟁이 있었습니다. 올해 160주년 농민항쟁이 있었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이 황토방에서 도울 김용욱 선생님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와서 지모시고 가시고 와가지고 여기 강의도 하시고 이런 행사를 이제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동학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동학이라는 게 일어나기 30년 전에 그랬던 최재우 선생님께서 그 30년 전에 여기를 다녀가셨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진주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됐습니다. 진주는 굉장히 큰 땅이었고 산청 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막 발발해가지고 이게 막 퍼져나가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00년대 초에 형평사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형평사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치 천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가치 천민 그러게 되면 백정들, 가파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반상에 이거에 끼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천민 대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홀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상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동아일보인가 어디에 뭐그 편집장인가 그 했던 굉장히 인테리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이 그 백정들이 모여 가지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똑같이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라는 형평사 운동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일본의 수평사 운동하고 형평사 운동하고 이 같이 뭐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때 반향을 근데 기록이 다 있나요? 있는 겁니다. 딱 치게 되면은 인터넷에 치게 되면 형평사 치게 되게 되면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쫙 뜹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단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남녀 평등 막 이런 평등 사상에 대한 굉장히 큰 초석을 놓은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진주 땅에서 시작이 됐던 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주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남명조식이라는 그 사람의 실사구시 정생 이런 정신들이 결국은 수석이 돼서 진주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농민운동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농민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제가 농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1980년도 이 시기에 농민운동이 발발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농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카톨릭 농민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민운동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국의 전농이라는 구성이 돼가지고 꾸려가고 있지만 바로 이 지역은 이 진주라는 지역은 바로 이 민초들이 세상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아까 가셨던 진주성 전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동이 똑같이 유동도 어떤 거냐면요. 1차 진주성 전투에 수천의 군사가 수만 명의 일본 군사를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방어를 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이 한산 대첩, 그 진주성에 김시민이가 이끈 진주 대첩,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아니죠. 그 뭐죠? 생각이 안 나요. 행주대첩. 네, 행주대첩. 이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김시민 장군은 왜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지만 진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있잖아요. 진주 시민들은 굉장히 그런 호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렇대요. 굉장히 많은 그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역할을 진주 시민들은 해왔고 근데 그게 그런 원인이 뭐 여기서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 같은 게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결국은 남명조식 선생의 그 경과 의를 그분은 얘기하셨거든요. 경과 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해한 겁니다.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른 뭐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경과 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 해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스스로 하고 남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게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은 뭐냐면 꿰뚫어서 아는 거죠. 꿰뚫어 아는 것을 저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꿰뚫어서 알고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실사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명조식 선생이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벼슬을 탐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후학을 길러냈고 그 후학들이 결국은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조선 왕조가 굉장히 많이 썩었었고 이렇던 건 우리가 알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우리가 그 민초들의 그 운동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바삐겁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근데 남명조식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이 결국은 진주 시민들의 그 호전적인 성격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한테 제가 진주 얘기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주절주절 했는데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제 얘기는 여기서 접고 오늘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거기 제가 좀 질문하면 이게 토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진주라는 그
어떤 땅의 그 뭐 정기라든가 뭐 그런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좀 앉아겠어요. 안 들었나요? 금방 끝나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땅이 좋으면 거기서 여기가 이제 그 선인들이 부분은 난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일단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반성이라는 땅이거든요. 이반성에 어떤 게 있냐면요. 조금만 옆에 가게 되면 북한대첩비 아시죠? 북한대첩비의 주인공이 정문부라는 26세 때 임진왜란을 참여했던 장군이에요. 그 장군의 사장으로 살았어요. 그 장군의 수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 중에 외국 외세들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남사는 어딘지 아실 거예요. 네, 서남사, 하나는 우남사, 하나는 용암사예요. 용암사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3대 비보사찰이라고 3대 비보사찰이라기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서남사보다 이게 더 제가 예전에 승리할 때 그리고 바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조대왕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대접받는 대왕은 못 되고 비난받는 대왕이지만 인조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지역에서 계시다 가셨어요. 바로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 장안리라고 있고 장안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천년고찰 성전함이라고 있는데 그 성전함이 시간이 되시게 되면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절터예요. 작은 암자이긴 한데 엄청나게 쇼킹한 듯이 다릅니다. 거기를 올라가시게 되면 평생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근데 성전함 같은 경우가 인조대왕이 머물다 계신 그 흔적이 지금도 있고 그분의 지금도 유패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지역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낭랑전맥의 발산지가 바로 이 발산지라는 데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리산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산다고 그러죠. 지리산에 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리산에 전기가 있어가지고 남명조식 선생이 수학하시던 그 터에 가게 되면 바로 딱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그 터에 있는데 그 지리산의 전기가 진주에는 들어있다. 강의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작거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인물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똑똑하고 깊어요. 그러니까요. 재미날 정도로 내 역사공부도 동생이에요.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참 우리 기찬 씨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배를 많이 해주셨죠. 뭐 이것저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피곤하시더라도 내일은 조금